검찰청 폐지. 이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25일이죠. 오늘 이제 26일.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어제 이제 본회의에 상정을 했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 들어간다고 하죠. 78년 동안 이어졌던 검찰청을 폐지한다. 오늘 이제 정부조직법을 통과를 시켜가지고 폐지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정부조직법에 뭐가 어떻게 돼 있는지, 뭐가 어떻게 돼 있어서 70년 넘게 유지됐던 검찰이 폐지가 되는지 제가 오늘 그 내용을 단독으로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본회의 열고 통과시킬 법안이 많아요. 민주당 입장에서 검찰청 폐지, 기후, 에너지, 환경부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하고 또 그것도 있죠. 이진숙 위원장 미으니까 뭘 없애버린다? 방통위를 없애버린다. 이 법안도 지금 통과를 시키겠다고 하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들어갔잖아요. 필리버스터가 무제한 토론으로 이제 의결을 방해하는 건데 이것도 사실 다수결로 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을 보시면은 지금 이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24시간이 지나면은 5분의 3 이상, 이게 지금 현재 의석수 기준으로 179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게 되는 거죠. 179명 있으면은 필리버스터 끝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힘이 계속 버틴다고 해도 필리버스터 자체를 민주당 의석수로 깰 수가 있으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반복이 될 거냐면은 그거 좀 띄워주시겠어요? 일단 민주당이 법안 단독으로 올리면은 국힘이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하고 24시간 지나면은 제재구현 5분의 3 이상 지금 179명 찬성하면은 필리버스터 끝나고 그러면은 본회의 통과하고 이거를 지금 회의 동안 4박 5일 동안 앞으로 우리가 정말 보기 싫지만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광경이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힌지 검찰 내부에서 이런 반응이 있었어요. 야, 세상에. 얘 지금 줄 3개 긋고 지금 검찰을 없애겠다는 거야?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오늘 통과시킬 법안, 그러니까는 정부조직법 개편안, 이게 이제 이른바 검찰 폐지 법안이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진짜 줄 3개밖에 없어요. 검찰청, 여기에다가 줄 3줄 그은 거. 이게 바로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폐지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법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번 법안 한번 띄워드릴게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도대체 뭘 가지고 검찰청을 폐지한다고 하는지 그 법안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대검찰청이 제가 지금 보여드린 내용은 대검찰청이 이제 일선에다가 제시를 한 거예요. 검찰청 폐지 법안이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입장은 이렇습니다라고 이제 지금 알려주는 내용인데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글자가 조금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뭐냐면은 현행 법안이 이제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개정안이 있습니다. 현행 법안. 그 정부조직법이 정부 각 부처의 그 기능을 정한 그런 법률이잖아요. 거기 보면 32조에 법무부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 그리고 인권 옹호 검찰과 인권 옹호 출입국 관리 이런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는데 검찰을 지우는 거예요. 검찰을 지우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다른 걸로 바꾸는 것이고 그리고 2항에 보면은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검사를 갖다가 찍 줄긋고 공소제기 및 유지 그렇게 바꾸고 검찰청 찍 줄긋고 공소청 그렇게 하는 거예요. 3항 검찰청의 조직 직무범위 그것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검찰청 찍 줄긋고 공소청. 그게 바로 지금 78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검찰을 해체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실체입니다. 자, 보세요. 너무 험하지 않나요? 지금 검사 찍 줄긋고 지금 지우고 검찰청 대신 찍 줄긋고 공소청 이게 다인 거예요. 그리고 밑에 거는 이제 중수청 신설한다. 그리고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런 것인데 어떻습니까? 아니 70몇 년 동안 문제없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지금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든다고 대통령 이거로 기소했다고 하면서 한 기관을 한 제도를 없애버리는 법안이 지금 이게 다라니까요.
지금 가장 검찰에 대해서 중요한 법안은 뭐냐면은 검찰청법입니다. 왜냐하면은 정부조직법에서도 검찰의 조직 직무 범위 이거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했잖아요. 그 법이 바로 검찰청법인데 오늘 테이블에 올라가는 것은 검찰청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하게 말해서 법안에다가 줄 3개 긋고 검찰 없애버리겠다. 왜 우리가 그 약간 좀 오래된 얘기인데 그거 있잖아요.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라고 하는데 지금 법안에 줄 긋는다고 검찰 없어지냐. 이렇게 지금 대치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생각 없이 급조를 해서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그런 상황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검찰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검찰 조직, 행정부 조직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사법 시스템의 일부인 거예요. 검찰이 여러분 검찰청법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요. 거의 반 이상이 검찰청으로 규율이 돼 있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그동안 70 몇 년 동안 수사를 관장을 하고 공소유지를 담당하던 주체가 검찰청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은 거의 법의 절반 이상이 아니라 제가 보기엔 70% 이상을 다 뜯어 고쳐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영장 청구하고 지금 영장 청구하고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이게 다 주체가 검찰로 돼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수사해서 재판에 넘기는 거, 재판을 공소유지를 하는 거, 항소를 하는 거 다 검찰입니다. 이거 다 고쳐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물론 이제 앞으로 뭐 1년 동안 지금 유예 기간이 있으니까 이 법이 통과되면은 시행 기간이 이제 내년 9월이니까 그동안의 제도 개편을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일말의 지금 틀이라도 있습니까? 지금 없잖아요. 지금 당장 보이는 거는 정말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만드는 지금 그런 식의 제도 개편이란 말이에요. 이 정도 제도 개편을 하려고 그러면은 최소한 공청회를 수십 번을 하고 토론회를 수십 번을 하고 국민 의견 수렴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 1도 없이 과거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 마음에 안 든다고 검찰 개혁한다고 하다가 그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꼴을 보고도 시즌2로 지금 검찰 마음에 안 든다고 이번에는 검찰 개혁도 아니고 검찰 폐지라고 하면서 아까 보신 바대로 지금 법안에다가 정부조직 법안에다가 줄 3개 붙는 그런 졸속 제도 개편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런 제도 개편을 하려고 한다면은 그동안 제도 개편의 공과가 뭔지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제도 개편이 이번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2021년에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수사권이 검찰에서 경찰로 이관이 됐습니다. 검찰이 지금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6대 범죄, 거기서도 이제 2대 범죄로 줄었다고 하잖아요. 부패, 경제, 뭐 이런 것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추진된 제도 개편에서 문제가 뭔지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거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검찰, 경찰의 그 사건 한번 다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요즘에 경찰에 고소장 갖다 내면은 왜 처음에는 고소장 자체를 안 받아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도 말이 많으니까 고소장 내면은 받아는 줍니다. 그런데 화물차사예요. 안 넘어가요. 제가 아는 변호사는 고소장 하나 냈는데 이거 처리될 때까지 2년 넘게 걸렸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지금 경찰이 지금 1차적으로 사건 종결권을 갖기 때문에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묻히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었다는 거예요. 왜냐?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게 검찰이 잘나서가 아니라 어떤 수사기관이든 특히나 수사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권리를 갖고 있잖아요. 이걸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경찰은 지금 맘대로예요. 어떤 사건을 수사를 하든 어떤 사건을 수사를 안 하든 누구를 부르든 압수수색 영장 신청하면 물론 이제 신청을 하면은 영장 청구는 검찰이 해야 되니까 그 단계에서 한번 볼 수는 있겠지만은 그거 빼고는 자기 맘대로 이거 수사할 거리 아니다라고 송치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대한 리뷰 한 번도 없이 지금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만든다 이런 식의 제도 개편을 민주당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이런 식의 입법 독재를 우리가 박용희님 입법 독재당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식의 입법 독재를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지켜보고 있어야 될지 저도 너무 답답한 상황이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런 상황 좀 면밀히 감시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검찰이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이런 데도 검찰이 들어갑니다. 민법에도 검사 나오는 거 아세요? 민법 조문이 이제 워낙에 많고 방대하니까 다 보신 분들 잘 없을 텐데, 혹시 보신 분들 있으면은 느끼시겠지만은 민법에도 검사가 있습니다. 어디 나오냐면요, 검사가 사실 수사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검찰을 미화하는 게 아니라 검찰적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공익의 대변자. 공익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도 검사가 합니다. 바로 뭐냐면은 후견 개시. 후견 개시 청구하는 거. 후견 개시 요즘은 많이 아시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거나 특히 대표적인 게 치매죠. 치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경우에 이제 성년 후견 개시하잖아요. 성년 후견 개시 청구를 보통 이제 자식들이 합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없거나 누군가가 대신 해줘야 될 경우에 그 중에 하나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바로 검사입니다. 자, 또 검사가 뭐도 하냐? 부재자 재산 관리. 이게 부재자라는 게 부재자 투표에서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소재 파악이 안 되는데 이 사람 재산을 공적으로 누군가가 유용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부재자 재산 관리를 하는 거 그것도 검사가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검사가 뭐도 하느냐? 실종 선고.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소재 파악이 안 되거나 그러면은 사망 신고를 해야 되는데 바로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사람은 사망 신고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실종 선고를 하기 위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생사 파악이 안 되거나 소재 파악이 안 되면은 실종 선고. 그러면은 실종 선고에서 받아들여지면은 사망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거든요. 그 실종 선고를 하는 주체 중에 하나도 바로 검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단법인의 정관이 있으면 이거를 보충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이 주체 중에 하나도 검사가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검사님이 한번 카운트를 해봤대요. 검사가 들어가는 법안이 몇 개가 되는지 놀라지 마세요. 무려 최소 300개 법안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검사 밉다고 검찰청 없앤다? 검사가 마음에 안 들고 검찰청 없앤다? 이런 발상이 얼마나 유치하고 위험한 발상인지 여기서부터 지금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검사라는 게 지금 뭐 대통령 수하고 이런 특수사만 한 주체가 아니라니까요. 법에도 규정이 돼 있습니다. 공익의 대변자이고 정말 법적으로 필요한 일, 공익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해야 할 사람이 없을 때 그때 나설 수 있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객관 의무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검사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민법에도 들어가 있고 여러 법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 어떻게 하려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알고나 있나요?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데에 대해서 생각 1도 없이 지금 호박에 줄 긋는 식으로 법안에다가 지금 줄 3개 긋고 검찰 없애버리겠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제가 이 상황 전달을 해드리면서도 너무나 어이가 없고 도대체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두고 봐야 되는지 그때그때 지적을 하면서 우리가 감시를 날카롭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